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을 두고 인천시와 서울시가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시가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했고 인천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는데요. 최근 인천시가 사업비 분담을 수용했지만 서울시는 운영비도 함께 분담하라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야기할 두 분 모셨는데요.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천시 9호선 직결 사업비 이제 10% 분담 이야기 지난 연말만 해도 이 사업비 분담을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의 간극이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율이 되지 않은 이후에 이걸 물 건너 갔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 인천시가 사업비 분담에 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을 위한 사업비 40억 원을 분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9호선과 공항철도 네. 직결을 앞두고 개도공사 등 90% 지금 공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전기 신호공사 사업비 총 401억 원 네. 중에 10%죠. 40억을 인천시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인천시가 이제 부담하지 않겠다, 부담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게 네. 되고 전면 중단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가 차량 구입비 국비 222억 네. 원을 전액 반납을 하게 되면서 이제 9호선 직결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많아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인천시가 고민 끝에 네. 서울시가 요구한 사업비 40억 원을 이제 부담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할 당시의 논리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논리가 있었잖아요. 네. 갑자기 생긴 겁니까? 왜 그렇게 바뀐 거죠? 갑자기 법적 근거가 생기겠습니까? 사실 네. 여전히 법적 근거는 네.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의 무리한 주장, 몽리가 네. 통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결 사업은 2000년도부터 서울시와 국토부가 9호선 기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왔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2015년에 연구 영역 보고서에도 모든 사업비죠, 예. 건설비라든지 운영비 역시 국토부와 서울시가 분담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었던 예.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시설비 아까 말씀드렸던 401억 원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6대 4로 부담하기로 협의까지 마쳤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서울시가 이제 90% 공사 끝난 상까지 와서 인천시 보고 돈 내라, 돈 예. 내지 않으면 직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인천시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황당하다 볼 수밖에 예.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직결을 기대했던 영종, 청라 주민들이 이제 상당한 반발, 불만을 예. 표시했고요. 더 나아가서 GTX도 D노선이 Y자형 노선에서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 모든 비난을 인천시가 예. 떠안아야 되는,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법적 근거가 예. 없어도 40억의 시설비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예. 결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논의 중에 한 또 부분이 이제 서울시가 운영비도 매해 발생하는 걸 인천시가 부담해라. 지금 이런 요구를 지속하고 있는데, 예. 자, 이거는 어떤 논리에서 가능한 거예요? 일단 서울시 논리는 이 사업의 그 수혜자들이 네. 대부분이 인천 시민이라는 이유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천시가 사업비와 운영비 부담을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 네. 인천시가 이제 운영비를 부담할 경우 한 56억 정도 연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운영비 분담 문제가 서로 이제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단 선례가 없고요. 예. 인천시가 비용을 내야 할 법적 책임도 근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봤는데요. 일단 2015년 국토부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BC가시 1.07로 이미 경제성이 입증이 됐고 예. 서울 시민들도 공항을 이용하고 또 9호선의 혼잡 개선 그리고 서울시 도로 정책 등 실이익은 서울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몽리를 부리는 이유는 결국 그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그 연관 안 지을 수 없고 모든 현안 문제들을 수도권 매립지 해결 방안과 아마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참 불편한 해석과 시각일 수 있는데요. 자,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유전 의원님 말씀하고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뭐 전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예. 있을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 이제 건설이죠. 사업비하고 예. 운영비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뭐 원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7호선을 예를 들자고 하면은요. 온수역까지는 서울시 소유고 서울시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천 구간은 당연히 부천시가 운영비를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고요. 또 성남역까지 이르는 인천 구간 역시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서 지금 운영비를 지금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도시철도일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은 9호선은 도시철도면서 서울시 소유긴 합니다. 하지만 공항철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예요. 네. 대한민국 정부 소유고 또 도시철도가 아닙니다. 일반 철도라는 예.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은 정부,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이 사업을 예.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고요. 아까 말한 네. 9호선 기본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즉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애초부터 인천시가 개입할 여지, 명분 자체가 없었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와서 서울시가 이러한 근거 배경에도 불구하고 9호선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객들의 75%가 인천 시민들이니까 부담해라. 사실 이거는 뭐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력해야 될 사업들, 인천의 이제 그 수도권 사업들이 결국은 이렇게 서울시 목리 때문에 계속 틀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전반적으로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서울시가 가장 현안 문제로 삼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의 현안들을 전부 모아서 일괄로 할 생각들, 그런 전략들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일단 행정 간에 지금 서로 입장 차는 우리가 좀 자세히 얘기를 했고요. 정치권에서 사실 또 풀어줘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배준영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는데 그 면담 이후에 뭐 새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까?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배준영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이제 만남을 갖고 그 안에서 이제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3자 간 그 공항철도 서울 9호선 그 직결 연결을 위한 협약식을 갖자라고 이제 배준영 국회의원이 요구를 했고 그 내용에는 2020년 국비에 이제 직결 차량 구입비를 반영하고 시설비 일부, 아까 전에 이도영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 일부를 인천시가 이제 부담하고 운영비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걸로 협약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다행인데요. 만일에 운영비를 같이 부담해야 된다면은 그럼 인천시는 얼마나 좀 부담해야 되는지도 일단 우리가 그 계측을 해봤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56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계속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인천 시민 혈세로 쓰이는 부분이라서 법적 근거가 없고 혹시라도 법적 근거를 만든다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나 또 이와 유사한 사업에 나쁜 선례로 남아서 다른 현안들, 정부에 있는 각종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들의 그 논쟁거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는 좀 대비를 하고 있나요? 어떤 입장입니까? 뭐 인천시 입장에서는 시민들과 이제 불만, 불편을 고려해서 어차피 시설비 40억 원은 부담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하라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안영규 행정부시장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의 눈치를 조금 보면서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40억 원에 대한 부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소유자도 아니고 운영권자도 아닌 인천시가 인천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돈을 내라. 결국 앞으로 이 직결한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가 정책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소유자도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보고 운영비를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진전되다 보니까 지금 9호선이 도시철도냐, 광역철도냐, 이런 법적 지위 문제도 오르내리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두 분 의견 다 듣고 싶은데요. 일단 뭐 서울시가 2015년에 광역철도인이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전액 좀 부담을 해달라라고 먼저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사업이 계속 미뤄졌었습니다. 예. 근데 2017년 그 직결 사업 미행이라고 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나서 다시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서울시는 이미 도시철도라고 인정하는 건데 예. 지금 와서 다시 광역철도라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교수께서 공감하십니까? 뭐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만 좀 근거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광역 지자체를 걸쳐서 철도가 연결될 예. 때 그걸 광역 철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 1호선이라든지 예. 뭐 3호선, 4호선, 5호선 다 광역 철도입니다. 네. 일반 철도와 도시 철도가 혼재된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1호선 같은 경우는 뭐 인천, 뭐 예. 그리고 경기 구간을 다 지나고 있기 때문에 광역 철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7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서울 구간, 경기 부천 예. 구간, 인천 구간에 있어도 법적 지위는 앞서 말씀드린 1호선, 3호선, 예. 4호선과 다르게 광역 철도가 아니라 도시 철도입니다. 네. 즉 뭐 여러 지자체, 광역단체가 엮여져 있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식으로 예. 정부 국토부가 결정하는 대로 광역철도냐 예. 도시철도냐 결정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뭐 100% 광역철도 해가지고 전액 뭐 지원받는다? 사실 예. 이거는 법 체계, 철도 체계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도시철도일 경우에는 관련 경비의 40%를 예. 국비로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즉 9호선일 경우에는 관련 경비의 40%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은 서울시가 광역철도로의 지역 격상을 요구하는 것은 요구했을 경우에는 도시철도에서 예. 광역철도로 바뀌게 되면은 뭐 1호선처럼 해달라, 뭐 3, 4호선처럼 해달라 그렇게 되면은 국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에서 50%로 10%가량 늘어나게 되는 일이 예.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점이라고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 국토부하고 서울시 싸움에서 저희 예. 인천을 끌어들여가지고 전력적으로 좀 활용해 보자는 서울시의 그 전략인 것 같은데 인천시도 인천시 의회나 이런 예. 그 인천 정치권에서 이게 전력적으로 좀 깊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 다 이제 국토부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이게 뭐 사실 전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선례를 만들게 되면 또 다른 또 부담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례라는 표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어떻게 예. 얘기를 해서 뭐 될 수도 있다 볼 수 예.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나온 스토리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울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는 광역철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1호선을 건설할 당시에 이제 서울교통공사와 그리고 정부 소유인 예. 구간 경기와 인천 구간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이라고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구조다 봅니다. 하지만은 지금 공항철도와 9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 소유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공항철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 철도인 상황에서 예. 공항철도 주식회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자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대한 손실 보전금이 매년 3,000원 이상 들고 있는 예. 걸 국가가 지금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약간 좀 문제 좀 서로 이게 출발선상이 다르다. 예. 7호선 역시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7호선은 광역에 걸쳐 있어도 도시철도라는 예. 지위가 있는 거고 아까 말 1호선은 이런 유래 뭐 그런 거 연역에 비추어 볼 때 광역철도라고 자리매김하고 있는 건데 예. 자기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9호선이라는 도시철도 기본 계획이 아니라 이제 와서 입장을 바뀌어서 이제 광역철도 아니냐 이제 이거에 대한 지원 인천시 내라 그리고 오히려 광역철도니까 정부에 대해 돈 더 내라 요구하는 예.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상황이 달라 입장이 사정 변경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볼 수가 20년이 있습니다. 지나서 지금에 예. 와서 사업을 하다 중간에 이제 아까 전에 이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90%가 다 완료가 됐어요. 예. 이 상태에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한다고 하면 이건 답이 나올 수가 없고 결국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면 감사원에서 판단을 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에서는 서울시의 예.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예. 일단 지난해에 또 변수가 하나 있었던 게 요거는 이제 유재용 전 의원님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오세훈 시장이 시장에 다시 부임하고 나서 뭐 국면이 좀 바뀔 것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 시장이긴 하지만 예. 현재 서울특별시장이고 예. 인천시장은 박남춘시장입니다. 예. 각 지자체만의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다르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입장에서 분명히 예. 대응을 할 거고 예. 저희는 그에 대해서 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서울시가 직결 의지가 이렇게 되면 없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1년 예. 예산이 예. 한 40조가 넘어요. 예. 거기에 40억이라고 하면 0.01% 정도 되는 그 사업비 때문에 예. 못한다고 지금 하는 건데 인천시 입장에서는 한 개의 사업, 지금 예. 9호선 연결 직결 사업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서울시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인천시 전체 현안들을 다 묶어서 통째만 묶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가장 힘들어하는 쓰레기 매립 문제, 이 문제를 통잡아서 해결하려는 노림수를 갖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이긴 어쩔 수 없는 한데.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도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앞서 예. 40억 예. 인천 서울시 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이런 도시철도 운영에 예. 대한 적자폭이 지난해 1조를 넘었고요. 올해만 해도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예. 시장이든 뭐 여당이든 야당 할 것 없이 서울시의 이 막대한 도시철도 운영에 대한 예. 재정 부담을 어떻게 넘어가냐는 문제는 공이 똑같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들면서 계속 소극적으로 일관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월 달에도 서울시를 벗어난 철도 운영에 대해서 더 이상 직결 운영이 아니라 평면 환승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바로 예. 이런 연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무리한 주장 그리고 과도한 요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예. 그 서울시는 국토부하고 기재부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인천시하고 이제 싸우고 있어서 불똥이 이제 저희한테 튀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국토부가 풀어야 될 문제고 또 네. 국토부는 기재부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을 가지고 서울시를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연말에 서울시가 장기 미사용으로 반납한 차량 구입비 222억 원. 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예산 규칙상 원칙상 네. 반납 불용 처리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다라고 할 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납에 따른 페널티 부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결국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예산에 예. 반영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지금 정부 예산 편성하기 다 지금 국회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지금 예. 뭐 눈코입 다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거의 편성이 끝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국회 예결위 심사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올해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뭐 예. 극적으로 전격적으로 뭐 합의에 의해서 넣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닌 상황이고요. 결국 뭐 일러야 뭐 내년 추경이나 본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후년에나 하는 것이 뭐 그나마 빠른 시점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에는 이대용 소장과 이대용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지방선거까지 계속 끌고 가면서 이 네. 문제를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계속적으로 연결시킬 거다. 저도 그렇게 예.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에는 선거 전에 크게 진전은 없을 거라는 예. 생각들을 네. 두 분 다 갖고 계신 네. 거죠? 예. 예. 일단 저희가 9호선 직결 인천시와 서울시 간의 의견차 상당히 좀 저희가 자주 이번 처음이 아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한 걸 보면 그 양 자치단체 간의 이야기거리를 올릴 다른 것들까지 좀 동원할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예, 요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실제로 걱정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와 인천시 이제 수도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 지금 이 문제 9호선 연결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 문제라든가 현안 문제들을 아까 말씀드린 다 싸잡을 겁니다. 싸잡아 가지고 해결하는 대가로 예. 결국에는 서울시에서는 빅딜을 하자라고 예. 해서 지금 각 대선 주자님들도 인천에 예. 오시면은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에 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 또 이런 그 지원을 받을 때 인천시가 궁색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예. 쓰레기 매립 종류에 대해서 더 예. 센 그 반응들을 좀 내줘야 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교수님. 뭐 서울시가 직결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원만한 협의는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9호선을 광역적으로 승격을 하거나 정부가 특단의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방법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은 그 역시 다른 뭐 관례라든지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 회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